암을 유발하잖아요. 폐경도 빨리 오고 난소 나이를 그러니까 늙게 만드는 거죠. 서울 성모병원 산부인과 김미랑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가임기 여성에서 무월경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뭐겠어요? 임신이죠. 근데 뭐 임신이 아니라고 하면 또 무월경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뭐 3, 4개월 정도 생리를 안 했다라고 하면 나이가 또 중요하겠죠. 나이가 45세 이후 되는 경우에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월경을 안 하는 것이 무월경 때문에 월경을 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한 3, 4개월 정도 생리를 안 했다 하면 병원에 오셔서 호르몬 레벨로 검사를 받습니다. 그 6개월 이상 월경을 안 한다든지 자기 월경 주기의 3배 이상 월경을 안 하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기 폐경은 40살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색체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조기 폐경이라는 진단이 엄청난 거거든요. 뭐 미혼 여성이라든지 아기가 없는 여성에게는요. 그래서 저희는 조기 폐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조기 난소 부전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생리를 안 하는데 그냥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생리 빨리 끝나니까 편하다 오히려. 근데 그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 농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도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도 나중에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기 난소부전 환자들은 진단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폐경되는 나이까지는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기 난소부전, 조기 폐경 환자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호르몬 치료를 폐경 나이까지, 보통 다른 사람 폐경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폐경을 이렇게 앞당길 호르몬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 난소 수술을 받았다든지 예.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았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기 폐경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환자들이 생활 습관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폐경 나이를 앞당기게 됩니다.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안면 홍조, 열이 확 난다든지 아니면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수면을 충분하게 잘 취하지 못하시다든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 결핍의 증상이 오래 가게 되면 골다공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니까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자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약을 드시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만 계속 쓰면 자궁 내막이 증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있는 경우는 에스트로겐 플러스 프로제스테론 두 가지를 쓰는 거고요.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프로제스테론 필요 없기 때문에 에스트로겐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폐경이 되면 혼자 이렇게 안면 홍조라고 해서 덥고 또 땀나고 헉하고 올라오고 그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골밀도가 아주 정상이고 갱년기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는 굳이 호르몬 치료를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폐경이 됐을 때 한번 골밀도를 체크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골밀도 검사해서 이게 좀 감소증이 있으면 폐경이 되면 1년에 골밀도가 한 5%씩 쑥쑥쑥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 감소증을 그냥 방치하면 골 다공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골 감소증이든 골 다공증이든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지혈증 같은 것도 예방해야 되고 또 당뇨라든지 당불내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저는 골고루 하시고 밸런스 있게 하시고 어떤 하나를 더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잘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슘을 주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지방 우유라든지 유제품 같은 거 좀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건강보조식품 내지는 우리가 이제 즐겨 먹는 식품 가운데서 폐경기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네, 저는 콩류, 아이소플라본이 많이 있다고 하죠. 콩류나 두부 이런 것은 좋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량을 드시지만 않는다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과량을 드시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저희가 보통 먹는 그런 정도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이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기름진 예. 걸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는 좀 좋지 않고요. 가음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이제 특히 햄이나 이렇게 네. 가공된 가공육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은 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 습관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진짜 예.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을 유발하잖아요. 폐경도 빨리 오고 가장 뭐 위험한 것은 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소의 네. 나이라고 하잖아요. 난소 나이를 그러니까 늙게 만드는 거죠. 폐경을 빨리 오게. 그런데 그 흡연 기간과 흡연의 양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